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3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 들어가기 전에 부산 잘 아시죠? 네, 장예찬 제 고향이기도 최고께서는. 하니까. 네. 지금 기장에서 화제가 크게 발생. 그러니까 지금 저 지역이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받으면서 그러게요. 네. 호텔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이 쇼핑 시설 등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바닷가 인접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요. 해서 이번 예. 사태 이후로 당연히 일단은 구조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공사 현장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안전 관리에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3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인데, 우리가 요 질문에 앞서서 어저께 좀 그 핫하게 부상했던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정치권의 윤 대통령 하야 이 관련 발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조갑재 대표가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전격 하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꿈도 꾸지 마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대통령 측은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 최고는 이 하야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 측에서 단 한 번도 고려한 적 없는 네.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탄핵 심판에 물을 흐리기 위한 이 원로 논객들의 지저분한 물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로는 네. 지저분한 물타기. 이제 정치 이야기 그만하실 때 됐잖아요. 조갑재 선생님 이런 분들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여론으로 보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각자 다른 진술들이 교차적으로 막 공방이 네.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하야 이야기는 결국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좀 지저분한 물타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기자 출신이면 뭔가 근거 있는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이렇게 방송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네. 뭐 기자나 언론인 출신들이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평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평론가 코멘트 잠깐 들어볼까요? 저도 뭐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선택할 것 같았으면 네.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애초에 정치적인 해법을 논의하거나 뭐 고려를 했다고 하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되기 직전이나 이럴 네. 때 사실은 하야를 걸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야를 선택한다. 지금 과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도 네. 맞지 않은 뭐 뭐 방안이라고 이유는 생각해요. 다르지만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네.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 측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변론을 이어가고 네.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일부 나왔지만 군 관계자들이나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진술 등을 보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한 핵심 증인들인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깨졌다고 네. 인식하는 분위기라서 네.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8차 변론 마무리됐고요. 헌재가 18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뭐 사실상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주셨으면요. 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제1경비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가장 주목했던 증언 이 좀 다르실 거예요. 늘 다르셨어요, 오신 분들이. 네, 우리 김성훈 평론가께서. 아니 왜냐하면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본인이 형사 재판에 이제 회부가 돼 있는,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 착오든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을 했든 간에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누구라도 사실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김용현 전 장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제 조성현 그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자신의 상관이라고 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얘기했다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잖아요. 이제는 헌재 나와서. 근데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부하들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공작을 하는 대상이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네. 그러면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제일 인상적인 발언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 그게 발언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막 다그쳤어요. 네.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네. 다그칠 때 맨 마지막에 조성현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군인다운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채원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나 어제 이 헌재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진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네. 차장이잖아요. 근데 홍 전 차장의 그 메모지나 여러 발언 등에 대해서 정반대에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조성현 제1경비단장 네. 진술도 당연히 주목이 됐습니다. 다만 거의 똑같은 위치죠. 실제 실무를 관장하고 기소가 안 되어서 수사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또 있어요. 네. 바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또 이 체포 지시라던가 뭐 국회 봉쇄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추가 증인이 지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증인 신문은 거의 끝난 상황인데 그렇지, 네. 당초는 증인 신문에서 좀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면 막상 뚜껑 열어보고 끝난 지금은 증인들 간의 진술도 엇갈리고 매우 팽팽했다. 네. 그러면 결국 헌재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민과 숙고를 좀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요. 네네. 김현태 단장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성일정 의원이 만나고 와서 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직접 음성으로 들어야 본인이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네. 드리고 싶고요. 아 저는 그거 말고 그냥 헌재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그리고 김현태 네. 단장이 한 말은 딱 분명한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150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그때 15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인원은 국회의원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곽종건 사령관이 전투 지휘통제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한테도 지시하고 이하 부대장들한테도 다 지시했단 말이에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하지만 나는 당시에 너무 경향이 없어서 정확하게 들은 기억은 없지만 부하들이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곽종건 사령관이 복명복창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또 증언 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발언한 게 또 주목이 되는 게 있어요. 홍 전 차장과 전화 통했을 당시 얘기를 하면서 홍 전 차장의 이제 약간 반주했던 그런 좀 그런 흔적이 있다고 음주 상태니까 반주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게 이제 대통령 표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김성평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한테 나 계엄 선포할 거니까 전화 딴 데 어디 가지 말고 잘 받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누가 술을 마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 잘 받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처럼 미리 불러가지고 뭐 국무회의도 배석을 시키고 미국 가 있냐 안 가 있냐 물어보고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로 들통이 난 것이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진짜 계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홍장원 1차장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술을 마셨다고 하는 걸 구차하게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조금 해석을 제가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들은 얘기를 지금 나한테 지수를 하고 뭐 체포명단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 대통령이 할 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런가 하면 또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야권 인사들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또 박지원 의원은 부정했죠. 예. 뭐 어쨌든 그 당시 국정원 출신의 현재 민주당 의원이라면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등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그렇죠.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 무려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게 조태용 원장의 진술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홍장원 전 차장이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조태용 원장에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키맨인데 이 둘의 공통점 중 하나가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연결성인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박범계 네. 의원으로부터 뭐 삼성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도 받았다라고 네. 정일정 의원이 폭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게 진술 오염 가능성을 네.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정쟁용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올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진술을 왜곡해서 할 여러 가지 재반 가능성 등등을 재판부가 따져보게 되기 때문에 네. 헌재 증인신문에서 오갔던 이런 이야기들 중에 뭐 일부 재판관들은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어떤 커넥션 여부를 좀 비중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도 홍장원 1차장하고 전화통화한 분도 알고 그러는데요. 홍장원 1차장은 민주당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고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를 간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야권하고 같이 결탁설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홍장원 1차장이 만약에 그 야당 정치인하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개헌 전날 2차례나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태용 원장이 발언하는 것도 다 오염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조태용 원장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서 조태용 원장은 어공이잖아요. 네.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다 국정원장이 된 사람이고요. 홍장원 1차장은 육사 출신의 군 대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국정원으로 들어간 네. 국정원 정보맨입니다. 늘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오염시킨다 그러면 막 오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그 원래 원장 관사 앞에 공터에서 그러니까 그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뭐 메모를 그 체포 명단을 적었다 이렇게 네. 그 메모지와 관련해서 얘기도 했잖아요. 첫째로는 그 장소가 그 당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시각이 사무실이던데 왜 공터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틀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홍 전 차장이 그랬어요. 나의 전체 동선을 다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 들어가 본 분은 별로 없으니까 국정원은 1급 고압 기밀시설이거든요. 국정원 안에 국정원 청사가 있고요. 국정원 원장 관사가 그 안에 있어요. 홍장원 1차장은 청사 안에 사무실에서 원장 관사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랍니다. 근데 전화 받은 시각이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을 다 공개해 주시면 이런 오해나 제가 뭐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메모 내 버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메모가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메모를 남겼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니까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메모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체포 명단을 전화로 받았잖아요. 전화로 막 급히 받아 적다가 다 못 받아 적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메모를 남기고 그다음에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 기억을 보좌관한테 전해줬나 봐요. 네.
보좌관이 메모에 없는 사람들까지 명단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억을 상기시켰나 봐요. 그러면서 또 그 메모를 수정하고 네, 수정하는 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전이 생긴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헌재 심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월 4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9차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긴 했는데 이대로라고 하면 최종 변론까지 다 들어도 3월 초 선고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데 장치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헌재가 뭐 그런 생각을 고민했더라도 박범계 의원이 3월 4일이라고 말한 이상 그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아까 뭐 제가 갑자기 모 인사로부터 들은 명언이 생각나는데 네, 네. 볼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네, 네. 아무튼 자꾸 민주당이 볼보다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 지금 너무 제밥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이 이후의 조기 대선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헌재 평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두 명의 증인 신문 정도는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헌재의 불공정성이 큰 화두가 되었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이분이 민주당으로부터 워낙 많은 존경을 받은 분이었는데 경희대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이죠. 네, 네. 우리나라 헌법학계 최고로 손꼽히는 네. 분이 최근에 또 언론에 기고한 걸 보면 헌재가 불공정 투성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가부를 떠나서 네. 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존경받는 헌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다수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정도는 증인 신문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또 변론의 1,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초에 선고가 된다는 건 민주당의 좀 지나친 바람인 것 같고요. 네. 적어도 그 이후 뭐 이 변론이 어느 정도 네. 마무리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금 같은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중대한 결심이 도대체 뭘까요? 처음엔 하야이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미 됐고. 그렇죠. 뭐 중대한 그것도 결심. 뭐 사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네. 뭐 저희 전망이 그렇다 이런 거고요. 네. 일단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변호인단 일과 사퇴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사퇴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잘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사퇴를 하면은 사실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최종 선고나 심판 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을 사임해야 새로운 변호인을 때까지. 구해야 네,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사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은요. 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로펌에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 정도지 지금 여기는 현재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라고 했거든요. 네. 변호사 자격을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탄핵 심리 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중대한 결심 혹시 의견 있으세요? 뭐 아마도 대리인단 전원 사태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제 네. 재판이 사실은 또 재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텐데 뭐 실제 그런 결과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헌재가 약간의 대통령 신청 증인 신문 등을 추가하는 게 네. 헌재 입장에서도 불공정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어떤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타협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한 차례 늘렸어요. 18일.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두 차례 시간 늘렸고요. 입장 듣겠다는 거 정도라 실질적 의미 있는 변론 늘렸고 추가는 아닌 오늘 것 이제 같아요. 평의를 통해서 증인 신청을 또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구치소장하고 뭐 법무부 교정당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헌재 설명으로 이런 거예요. 아 구금시설이 그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건 탄핵 심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홍장원 1차장 지금 그 메모의 신빙성 문제가 네. 제기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저도 그 정도 네, 인물들을 불러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또 때는 그게 뭐 3회, 4회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필요하다면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왜냐하면 김봉식 부수있으니까. 서울청장이 네. 이거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네. 했기 때문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지호 청장 사실 조지호 청장이나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들이에요. 네. 그런데 불러달라고 하는 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반박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는 부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걸 아파서 안 나온다고 본인이 안 나온 거죠. 그건 또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안 됐긴 했습니다. 그건 네. 당연히.